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요, 홍장원의 배후를 의심한다라는 얘기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계엄 당일부터 박선원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았고 5개의 메모가 등장하는 홍 전 차장, 어떠한 배후 사정이 있을지 의심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4가지 메모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 5가지 메모라고 하냐면 어제 저희 채널A에서도 홍 차장이 이게 내가 검찰에 제출한 메모입니다라고 공개했는데 그 메모가 기존에 우리가 4번째 메모라고 알고 있었던 부분과도 또 달라서 5번째 메모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요. 박선원 의원이 공개했었을 메모와 어제 저희 채널A에서 홍 차장이 직접 공개한 메모가 또 다릅니다. 또 여러 가지가 추가가 돼 있습니다. 본인 글씨로 추가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빨갛게 표시해둔 부분이 또 추가가 된 표현들입니다. 자세히를 좀 보시면 메모 5번째 메모 버전 5와 버전 4의 차이점을 보면 14명의 동그라미, 16명의 짝대기를 그어 놓았고 그 밑으로는 조혜주, 양정철이 추가가 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1조, 2조 축차 검거 문장이 밑줄이 추가되었고 제일 밑에는 양정철 검거 후라고 추정되는 글씨가 추가돼 있다는 게 버전 4와 버전 5의 차이점입니다. 양경수인지 양정철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해석에 따라 분분합니다. 어쨌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버전 5와 버전 4도 좀 많이 달라요? 제가 봤을 때 홍장원 씨가 조폐공사입니까? 조폐공사입니까? 많이 찍어낸다고요? 아니, 조폐공사 돈 찍어내듯이 홍장원 들어가면은 메모를 갖다가 막 찍어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메모가 5개만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50개, 500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홍장원이라고 해도 지금도 만들고 있을 줄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 그러니까 저런 증거 별로 필요가 없다. 그런데 묻고 싶어요. 그런데 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홍장원은 저렇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저거 위증죄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할 때 요 내일도 나가가지고 증언하겠지만 지난번 나가서 증언했을 때 선서하지 않았겠습니까? 선서해가지고 자기는 거짓말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적어도 하나는 거짓말했잖아요. 적어도 거짓말했다라는 거 시인했잖아요. 뭐 기억이 뭐 어쩌고저쩌다 그건 본인 이야기일 뿐이고. 그러면 우리가 위증죄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위증죄와 위증교사죄 모르는 사람 이제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거의 도식적으로 위증이 있다라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뭐가 있다? 교사가 있다. 그러면 홍장원이 위증을 했는데 누가 위증 교사를 갖다가 했는가? 박선원 의원은 도대체 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옆에 보좌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 적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다 이상하잖아요. 다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백한 해명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적어도 홍장원과 그리고 박선원 의원에 의해서는 그 해명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앞서 여러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체포 지시설과 관련해서 홍장원 차장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조지호 경찰청장이랄지 어제 검찰 조서가 공개된 부분을 보면 아니면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증언 진술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진술이 엇갈리고 배치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없었다. 경찰청장은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고 검찰 조서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진술이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김영주 의원님. 서울경찰청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을 위치가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통화할 위치 없는 사람한테 지시를 받았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정도 돼야지 대통령이 전화해서 지시를 하고 말고 있지. 뭐 서울경찰청장이야 조지호 청장의 지시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서울경찰청장이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어떤지 따져 묻지 않는 이상 모르는 부분을 그 말을 나는 그런 얘기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뭐 동사무소 직원한테 대통령 지시받고 이 일을 합니까?
물어보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입장이 다르다가 아니라 조지호 청장은 대통령으로 전화 받을 위치에 있었고 6번 전화 받았다. 나와 있지만 서울경찰청장까지 각 시도청장까지 대통령이 전화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물론 김봉식 서울청장의 입장이 더 사실일 수 있으나 그러나 사실은 서울청장이 그 전화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둔갑되는 오해되는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형사 재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저 헌재 재판을 형사 재판처럼 하라 그러면 또 굳이 형사 재판을 왜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예. 이제 일단은 저 메모는 그날 처음에 썼던 메모를 정사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날 다시 보좌관한테 어제 썼던 거를 기억해서 다시 써라 이렇게 했던 저 메모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믿기가 어렵다. 그리고 뭐냐면 그래서 홍장원 증언은 사실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체포를 하라고 했다는 조지호 청장의 검찰 피신 조서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름이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름이 나와 있는 거 유일한 저 메모이고 홍장원 전 차장의 입인데 지금 저것을 믿기가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 이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 신빙성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냐면 저는 그래서 이 홍장원의 말을 못 믿는다고 하면 뭐까지 사실 의심이 되냐면 예.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해서 싹 다 잡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본인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메모도 없어요. 본인의 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 홍장원 차장의 진술을 다 믿기가 어려우면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는 그 진술도 저는 굉장히 믿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방첩사 도와주라고 했다 이 정도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홍장원 진술의 신빙성은 비단 저 명단의 신빙성뿐만 아니라 그날 전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어떠한 통화를 했는지 그 이후의 행적 이런 것이 모두 다 저는 깡그리 다 배척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 메모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결국은 지금 이루고 있는 민주당의 여러 내란몰이의 기폭제가 된 게 바로 저 메모입니다. 저 메모가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탄핵 소추뿐만 아니라 결국은 민주당이 계속 내란을 한 것이다. 내란죄다 지금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해오고 결국은 그것이 또 내란죄의 수사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 소추 사건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포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느슨하게 적용할 거는 절대 아니고요. 형사소송법과 동일한 이러한 선상에서 증거 능력이나 신빙성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저 메모의 진위 여부, 홍장원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부분에서 짧게 제가 박수 할 의원님.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전주 의원님께서 오늘 우리 토론에서 민주당에 의한 증거의 오염 그리고 민주당에 의한 내란몰이라고 하는 두 번의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왜 야당하고 있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의하면 민주당 때문에 계엄도 했고 지금 민주당 때문에 내란이 아닌 것이 내란으로 가고 있고 민주당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게 생겼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여당하지 왜 야당하고 있겠어요? 민주당이 능력이 없으니까 정권 뺏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기승전 민주당 기승전 이재명으로만 가면 모든 것이 정쟁화되어서 일으킨 계엄도 없어지는 것이고 내란도 내란이 아닌 것이 됩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꼭 뭐 전주 의원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 측의 그 대리인단도 어제 그 쭉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분들이 대통령을 탄핵에서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또 실력도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2시간 내내의 주장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다 중국 이야기예요. 거의. 중국이 하이브리드 뭐 요즘에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가 막힌 것이 중국의 공작에 의해서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그렇게 비판했다. 또 지금 서울에 무슨 한문 가르치는 학원이 많은가 봐요. 그것도 중국의 공작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중국이 지금은 하이브리드 전을 위해서 누구도 잘 모르게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파고들어서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남녀의 어떤 갈라치기 이런 문제도 중국이 조장했다고 어제 쭉 얘기를 해요. 아니 저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을 구하고자 하면 정말 법리 논쟁을 가지고 따박따박 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한 2시간 동안 장황하게 중국 이야기만 하고 중국 공산당 이야기하고 공산당에 의해서 지금 한국이 지배당하고 있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대통령을 어떻게 구합니까? 궁색하고 할 말이 없는 건 알겠어요. 그러나 모든 국민이 다 지켜본 그날의 비상계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당당하게 뭐 다 하겠다 했잖아요.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계엄을 했던 사령관들이 지금 다 구속돼서 있는 마당에 자기만 빠져나가겠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 재판부가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대통령 측에 저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모순되는 그런 논리, 주장들이 신빙성이 있다고 믿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저런 것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민주당이 오염을 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어떤 주장들을 믿을 수 있겠나요? 민주당은 그렇게 능력 있는 정당이 못 돼서 야당이 됐습니다. 박수현님 주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이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의 진술이 엇갈리다라고 말한 것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을 만한 위치에 않다라고 반박해 주셨는데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만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이 체포될 당시에 계엄한 날 대통령과 안가에서 회동을 했다라며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접촉을 해서 서울경찰청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오해가 있을까 봐 굳이 부연해 드리겠고요. 어쨌든 내일 헌재 심리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합니다.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헌재가 예고한 일정대로 빠르게 탄핵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을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할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